그 리포트 내는 거 중간고사 전까지 혹은 5월 말까지 이렇게 두 얘기가 나와가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5월 말까지, 5월 30일까지인가 그렇게 적어놨죠. 그때까지 내도록 하고 어, 혹시 뭐 프로젝트 리포트에 대해 질문할 거 있어요? 뭐라도 내야 됩니다. 뺏기 내지 말고 뺏기만 안 내면은 뭐라도 내야 돼. 이 강의를, 내과학적인 강의 부분을 어쨌든 간에 좀 재밌게 안 지겹도록 하려고 많은 자료를 내가 찾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사실은 실시간을 강의를 한다는 게 듣는 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힘들고 그래요. 3학점이면 사실은 1시간씩 해가 사흘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즘 뭐 다들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이틀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조금 무리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재미를 조금 어쨌든 간에 느끼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미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 좀 해봐요. 그러니까 체화된다 했는데, 과학자는 항상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체화될까? 마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체화될까? 이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연접 가소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도널드 헵이. 이 사람이 그 1949년도에 The 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는 정말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학습과 기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기전이거든요. 경험한다, 학습한다 할 때 fire together 합니다. 신경세포들이. 여기 예로서 이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과가 망막에 맺히잖아요. 그죠? 망막에 맺히면은 망막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로 신호를 보냅니다. 뭐를? 활동 전이를. 중요한 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동시다발적이라는 것. 망막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이 축삭들이 모이는 거를 시신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시신경이거든요. 시신경 속에 축삭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100만 개, 약 100만 개의 축삭이 이 시신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망막에서부터 100만 개의 신호가, 활동 전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망막에 맺힐 때 이 상이 망막에 한 찰나에 동시에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100만 개의 신호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만 개, 오른쪽에서 100만 개 신호가 시각 피질로 간다. 시각 피질에 가면은 각각의 이게 전해주는 신경세포들이 활성을 가지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100만 개의 양쪽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파이어 투게더라. 여기 모식도로는 요, 그, 여기서부터 C신경에서부터 이리 와가지고 이 신경세포가 활성을 갖고 이 신경세포가 활성을 갖고 C신경이 이렇게 와가 이 신경세포가 활성을 갖고 이 신경세포가 또 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뭐 이 신경회로가 얘를 보는 것 때문에 활성을 갖는다면은
이신경세포, 이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수많은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이어 토게더라고 해요. 파이어 토게더 하는 세포들끼리는 와이어 토게더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돼서 회로를 만든다. 와이어 된다는 건 서로 회로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과를 보면은, 사과를 보는 것 때문에 활성화되는 많은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과를 보면은, 사과를 보는 것에 맞는 회로가 일어날 거고, 사과가 아니고 안경을 보면은 시각, 그 망막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호가 서로 다른 신호가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시각 피질에 또 서로 다른 그런 그룹의 세포들이 동시에 활성을 가질 거고, 걔네들이 연결될 거고, 모양새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양새에 특이한 회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보는데 그 많은 회로가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 뇌가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보고 기억하세요. 우리 뇌에 신경세포가 몇 개 있다고? 쉽게는 1천억 개. 보다 구체적으로는 860억 개.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평균 한 세포가 다른 거하고 5천 개 내지 만 개인데, 만 개라고 보면은, 이게 숫자 개념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숫자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10에 12승이 아마 이게 1천억 개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당 만 개가 서로 1000개만 연결됐다 쳐도 연결된 회로가 15승이 되죠. 한 개가 1000개하고만 연결돼도 10이 3번 곱해져가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아까 신경세포가 막 자라나가는 거를 다이나믹하게 자라나가는 거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렇게 자라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각각의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대충 이게 약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의 세포들 간에 약하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거가 서로 더 강하게 연결되고 약하게 연결되고 하는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세포가 커져가지고 터질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커질 대로 우리 뇌는 다 커져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연결만 새로 생겼다 떨어졌다 생겼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무한대라는 거죠.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고등학교 때 수학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뭐, 컨비네이션, C 컨비네이션 몇 개 중에 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거 계산하면은 어쨌든 무한대라. 이 우주상에 있는 분자수보다 더 많다. 그 가능성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많은가. 하여간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무한대라는 게 그런 의미라.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는 회로를 그린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우고 그려요. 그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거는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한다는 거. 가장 쉬운 게 사과를 볼 때는 사과에 맞는 요 시신경들이 활성화되어 가서 사과에 맞는 세포들이 활성화될 거고, 걔네들끼리 연결될 거고. 여기 만약에 뭐 볼펜을 본다 그러면 시작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른 시신경이 활성이 돼 가지고 다른
신경세포들이,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될 테고, 걔네들끼리 연결돼서 볼펜에 대한 회로가 만들어진다. 파이어 토게더, 와이어 토게더. 그러면 그렇게 세포들끼리는 그렇게 이렇게 선별되는 세포들은 앞에 뭐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에 맞는 세포들이 선별돼가 걔네들끼리 연결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노? 연접해서 어떻게 연결하노? 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그 분자신경 생물학이라 그래요. 예, 내가 사실은 그 전공을 그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학습과 기억이라는 한 챕터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 신경세포들끼리 연접해서 그래 어떻게 신경세포의 연접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고 또 강해졌던 게 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럴까? 아, 이런 거 연구하는 데서 노벨상이 많이 나왔어요. 예, 노벨상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음. 야,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전오식. 앞으로 뇌과학이 미래의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미래의 과학, 사실은 막 현재의 과학이 돼버렸습니다. 미래가 확 다가와가지고, 예, 바다, 바다가 미래의 영역이고, 뇌가 미래의 영역이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더라? 3S라 그랬는데, 바다, 다음에, 네, 아닌데. 하여간에, 뇌과학은 미래의 과학인데, 그 미래가 벌써 와버렸습니다. 4차 산업의 주역이죠, 그죠? 뇌가, 그러니까 뇌하고, 칩하고, 컴퓨터 실리콘하고의 연결, 브레인, 어, 칩 인터페이스, BCI, 브레인 칩 인터페이스. 이거를 개발하려고 지금 막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실명을 한 사람이 있다. 실명은 망막이 상해도 실명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신호가 망막에서부터 시상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대뇌 피질에 시각 피질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신호 전달 과정에 손상이 일어나면은 시각 기능을 잃어버리는데, 칩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을 다쳤다 했을 때 눈 대신에 카메라를 앞에 달아놓고 그 카메라에 그 실리콘 칩을 뇌하고 연결시키는 거라. 그러면은 물론 뭐 살아있는 사람 눈같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고 좋은 그런 상은 우리가 못 보겠지만은 대충이라도 보면 그 맹견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식의 응용, 그런 걸 하려고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한번 달라들어 봐요. 예, 뇌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미지의 바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응용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뇌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냥 그 뇌과학자, 신경과학자고, 그거를 응용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은 그런 사람들이 버는 거죠. 예? 회사는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해가 돈을 벌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달라 들어봐요. 연구할 게 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 용어들은 이제 알아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고랑이라 그러죠. 그죠? 그말 그대로 고랑이고, 이게 이랑입니다. 그죠? 이랑이고, 고랑이고, 자, 자이러스고, 설커스고, 있습니다. 큰 고랑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어요. 이 고랑을 중심고랑, 센트럴 설커스, 가 쪽에 있다고 해서 가측고랑, 레터럴 설커스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알아놔야 되고, 중심고랑 뒤쪽에 있는 이 이랑, 이게 몸 감각 영역, 적어놔요. 다른 또 어디 나올 거예요. 예, 어디 있노? 예, 나중에 이 슬라이드에 나오거든요. 몸 감각 피질 혹은 몸 감각 영역, 중심고랑 이런 거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후두엽, 두정엽, 앞에 중심고랑 앞쪽을 전두엽 쪽에도 앞쪽을 전전두엽이라 그러는데 요 영역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앞쪽이라 생각하고 전전두엽. 가축에 있는 큰 고랑, 이거를 가축고랑, 가축고랑. 가축고랑 아래에 있는 이쪽을 측두엽, 템포랄로. 뒤쪽을 후두엽의 일부가 시각피질. 1차, 2차 이런 말을 붙이는데 나중에 설명하고, 하여간 1차 시각피질. 뒤쪽에 소내, 이건 뇌가 아닙니다. 그죠? 척수는 뇌가 아니고, 근데 척수 위에 숨내, 이게 마크가 잘못됐어요. 맞아요. 숨내, 다리내, 중간내는 요 속에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차피 다 찾아보고 알아야 돼요. 다음에 미각피질, 1차 미각피질, 청각피질, 미각피질, 후각망울, 후각피질은 밑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여기에 그림마다 한 그림에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명칭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자, 요 가측고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측고랑 아래쪽을 측두엽, 중심고랑 뒤쪽을 두정엽, 대충 여대 해가지고 후두엽, 전두엽, 앞쪽은 전두엽 중에 더 앞쪽은 전전두엽, 이렇게. 다음에 몸 감각 피질이 여기, 시각 피질이 여기, 청각 피질, 미각 피질, 후각 피질을 여기 표시해 놨는데, 어쨌든 이 그림이 정확하지 않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 아랫도리에 여기 후각 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잘 설명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다 했고, 의식은 이 전전두엽에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안이비설신식을 앞에 5가지 아랫말이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의식은 6번째 아랫말이 육식이라 그런다고 했다, 그죠? 앞에 전오식, 그 다음에 의식은 육식. 70, 80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에 가서 유식할 때 나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중간고사 시험 보고 후반부에 이제
이런 7식, 8식 이런 거를 공부를 합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전오식, 의식 이런 거를 하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 알아놔라 그랬고 요 그림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 중심고랑이라 그랬습니다. 중심고랑, 가측고랑. 중심고랑과 가측고랑 뒤쪽이 감각부입니다. 감각부위. 여기에 시각 감각, 청각 감각, 미각 감각, 몸 감각, 신식, 신식, 여기 안식, 이식, 그 설식, 혀. 비식은 이 아랫도리인데 안 보입니다. 하여간 뒤쪽이 중심고랑 가측고랑 뒤쪽이 감각이다 말이에요. 센소리. 이거 손에는 이거는 운동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 앞쪽이 중심고랑 바로 앞쪽 이 부분이 운동 영역입니다. 모토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 영역 앞쪽을 전전두엽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는다는 거 이거 잘 알아놔요. 뇌를 감각 영역, 운동 영역, 전전두엽. 전전두엽을 관리 영역이라 CEO라 그러죠. 그죠? 센트럴 에그제큐티브 오피서 관리자. 전전두엽을 관리자라 그러잖아. 뇌를 관리하는 부분이 전전두엽이다 하는 거. 자, 요것도 알아놓도록 하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뭐 특별히 어렵고 구석진 걸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크게 봤을 때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여기는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이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뇌 그림을 보면서 이 부위가 뭐라 그러고 이 부위가 뭐라 그러는구나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그림도 좋죠. 그죠? 이게 이제 구역을 잘 나눠 놨죠. 측두엽. 가 쪽에 있다고 측두엽입니다. 측두엽. 다음에 앞쪽에 있다고 전두엽이고 뒤쪽에 있다고 후두엽이고 마루엽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마루라 그럴까요? 나는 이제 투정엽이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투정엽. 머리 정수리에 있다. 머리 위에 있다 해서 투정엽.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를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이런 거를 라벨링 하는 거를 퀴즈를 한번 볼까 싶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뇌과학의 설명을 듣는데 이해가 빠르고 좋으니까. 퀴즈는 이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봅니다. 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서 보라고 내가 공지를 할 테니까. 이런 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맞게끔 여기 이제 관로 해놔놓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 반드시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대개 다 중복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내부인은 빨리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게 좋으니까 다음 시간 전에, 아니면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보든지.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시험 보도록 하겠어요. 그게 제일 낫겠죠, 그죠? 노트북 가져와야 됩니다. 노트북이 없는 사람. 태블릿 PC나 노트북 없는 사람. 여기서 시험 보면 곤란한 사람. 없어요? 없죠, 그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곤란한 사람. 자, 퀴즈, 그럼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10시, 1시에 땅땡 해가 10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낼게요. 자, 이거 아까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생성된다는 거.
이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이거를 전오식이라 그러고, 의식을 제6식이라 그런다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 이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 거대학에서는 이제 이런 걸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그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간호학과는 아마도 조금 더 깊게 배우겠죠, 그죠? 아, 안근, 망막이 암근이다, 그죠? 망막이. 예, 눈이 세 겹으로 층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스클레라, 그 다음에 제일 안쪽이 레티나, 망막, 중간에 코로이드, 공막, 맥락막, 그 다음에 망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막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빛을 감각하는 세포들이 꽃갈 세포가 있고 막대 세포가 있습니다. 꽃갈 세포가 색깔을 인식하고 막대 세포는 흑백 명암을 음, 감지합니다. 여기 참 참 불가사의한 설명이 여기에 있어요. 붓다고사라는 분이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BC 5세기 내지 6세기 BC잖아요. AD 6세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0 몇 년도의 그 스님인데 이분의 능력이 아마도 부처님 능력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불가사의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눈이 안근이잖아요. 그죠? 안근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속눈썹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속눈썹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있고, 검고 밝은 원반에 의해 변화하는 파란 연꽃잎을 닮은 것을 눈이라 부른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데, 눈의 감성은, 눈의 감각은 혼합된 전체 눈에 흰 동자에 의해 쌓여 있고, 흰 동자에 의해 쌓여 있는 여기, 검은 눈동자,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흰 동자에 의해 쌓여 있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에 비치는 곳인 검은 눈동자 중간에 있다. 검은 눈동자 중간에, 여기에 감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그것은 7층의 솜에 뿌려진 기름처럼 눈의 7층에 퍼진다. 7층으로 퍼진다. 여기서 감각을 해. 7층으로 퍼진다. 이게 자세하게 더 이상 설명은 없어요. 솜에 뿌려진 기름처럼 눈의 7층에 퍼진다. 솜에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쫙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그같이 여기에서 감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각이 솜이 이렇게 퍼지듯이 7층으로 퍼진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 7층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놨어. 그게 여기서부터 쉬어 나가면 이게 대충 7층이 되는데 그 7층을 얘기하는지 설마 망막에 이게 층을 7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 이거는 현미경으로 봐야지 이렇게 보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하여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참고로 알고 이제 망막을 확대해서 모식도로 그려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빛을 감각하는 세포들은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있습니다. 망막이 있으면은 망막의 제일 이쪽 편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이쪽 편.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층을 다 통과해가 여기에 가서 빛을 감각을 합니다. 감각을 해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는데 색깔은 요 꽃갈진 요 코온셀, 꽃갈세포가 감각을 하고 흑백은 요 막대 모양의 요 세포들이 감각을 합니다. 이 어떻게 감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참 신기해요. 이런
망막에, 여기 동그랗게 있는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빛을 감지하는 그 광세포, 감각세포라 그러죠. 빛 감각세포, 광세포라 그러는데 흑백을 감지하는 막대세포들이 망막에 어떻게 그룹을 지어가 있느냐 하면은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막대세포라고 보고요. 이 막대세포들의 연애들이 모여 있는 양상이 가쪽이 밝고 안쪽이 어두우면 이거는 검은 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검은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 내 망막의 부위가 있고 반대로 이런 식의 구성이 된 것은 밝은 점을 알게 되는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흰 거를 구분하는 거는. 이 망막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보면은 밝은 점, 어두운 점, 밝은 점, 어두운 점, 이런 거를 감각하는 이런 구조들이 여기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요즘 디지털로 보면은 픽셀이다, 그죠? 화소죠, 그죠? 아니면은 옛날 필름 같으면은 필름에 화소가 있어가지고 필름이 감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색소라 그러죠. 그죠? 색소가 여기 망막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흰 색소, 어두운 색소를 감각을 하는 거라. 감각이 되는 거라. 저 색깔은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는 색소가 감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넓게 이렇게 보지만은 결국 점들의 집합이죠. 그죠? 이 평면이라는 거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 벽에는, 평면에는 밝은 점도 있고, 어두운 점도 있고, 색깔 점도 있고, 그 점들을 망막에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석된 점에서부터 신호가 가는 거라. 그게 활동 전이로 바뀌어가 가는 거라. 참,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아까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신기해요. 소리가 바질라 멤브레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밑에는 큰 소리에 떨리고 위에는 낮은 소리에 떨리고 그 떨리는 바질라 멤브레인이 바닥막이 떨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털세포가 흔들려 가지고 털세포에 난 털이 흔들려 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신경을 타고 시각, 청각 피질로 가잖아요. 그죠? 시각 같은 경우는 이 망막에 이게 전체가 망막이라면은 화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화소 중에 어떤 거는 검은 점을 감지를 하고 어떤 거는 흰 점을, 어떤 화소는 색깔점 중에도 초록색, 그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색의 3요소가 뭐예요? 그 3요소를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 보내고 여기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 보내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활동 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합쳐진 신호가 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받은 세포가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시신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받는 세포가 여기에 이렇게 요 화소에서 온 신호를 얘가 받고 얘가 요 갱글리온 셀이라는 이 셀을 받아가 얘가 시신경으로 이렇게 나가요. 아주 신기하다는 정도만 알아요. 이거를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구조를 다 이해를 하고 뭐, 이거 밝은 점을 인식하는 거를 온센터, 어두운 점을 인식하는 거를 오프센터, 그다음에 칼라 센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뭐다 알려고 알 필요는 없고 관심 있으면 뭐 알아도 좋은데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기는구나 하는 것만 그런 그 어떤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소리에 대한 이식이 어떻게 일어나더라 하는 그 이미지, 머릿속에 체화돼가지고 여러분들 뇌에 체화다가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들이 분석이 돼가지고 이 점들이 시각 피질에 오면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돼요. 이 선이라는 거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여기 온 점들을 모아가지고 선을 만든단 말이에요. 선이 모이면 면이 되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고, 입체가 모여서 어떤 개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개체를 완전히 분석을 하는 거라. 그렇게 분석된 것이 이렇게 축두엽적으로 오면서 형태가 분석돼서 분석된 결과가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전전두엽 들어가면은, 아, 저건 볼펜이구나,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볼펜이라는 형상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안식이고, 아직 전전도엽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전전도엽으로 들어가면서 의근한테 붙잡혀가지고 전전도엽으로 들어가자는. 그렇게 돼야지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게 이제 알겠죠. 그죠? 이거는 안식 플러스 의식이 합해진 거라. 이것은 안식이다, 안경이다 할 때는. 안식은 사실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단계의 어떤 그 의식이라. 자, 또 하나. 축두엽으로 가면서 모양새가 분석이 되고, 또 신호가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두정엽으로 가면서 이거는 움직임, 이 공간에 저 물체가 어디 있다는 게 분석이 돼요. 그리고 공이 이렇게 날아가면은 공의 형태도 분석이 돼야 되지만은 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형상으로 알아야 되잖아. 형상으로 어디에 있다는 움직임은 이쪽으로 가면서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where 분석, what 분석은 축두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안식이 일어나는 그 신호를 이렇게 본 거고, 어, 그 입체 안경을 사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입체로 멋있게 보입니다. 망막에서부터 시신경을 거쳐서 시각 교차를 지나서 반대쪽에 뇌의 뒤쪽으로, 시상이 여기고 시상에서부터 뒤쪽으로 가죠. 시각 피질로. 입체 안경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주 멋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망막에서 시상을 거쳐서 시상을 거쳐서 시상이 여기 시상이 여기 시상을 이쪽에 그려놨. 여기 시상 그래갖고 그다음에 시각 피질로 이렇게 가는 걸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청각이 이렇게 가는 걸 그려놨어요. 달팽이가 이렇게 있죠. 귀의 달팽이가 여기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축두엽의 위쪽, 여기가 축두엽이에요. 축두엽. 여기가 축두엽이고 이쪽은 후두엽이고 축두엽은 여기죠. 그죠? 여기. 축두엽의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청각영역. 지금은 뭐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그리 간다는 것만 우선은 막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이게 청각방사, 시각방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시각피질이고, 청각피질이고, 여기가 시각피질이다. 이런 그림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 브로드만 에어리아, 브로드만 영역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이 브로드만이라는 그 독일의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요 19세기 말 사람이죠, 그죠?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사람 뇌를 갖다가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신경세포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그 아키텍처라는 말을 쓰는데 사이토 아키텍처, 사이토 아키텍처가 그 어울림,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의 아우러짐, 어울림, 이거를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가 서로 비슷하고, 여기가 서로 비슷하고, 다음에 여기가 비슷하고, 여기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막 같은 비슷한 것들끼리 표시를 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모양새만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아우러져가 있는지, 아우러져 있는 양상, 사이토 아키텍처라 그래요. 아우러져 있는 양상. 이거가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희한하게 그 표시된 영역이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라. 뭐, 같은 기능을.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구조에서 나온다. 기능은 구조에서 나온다. 귀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기능이 나오고, 눈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다는 기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조가 없이 기능은 나올 수가 없다. 그 기능을 만드는 구조가 없으면은 그 기능은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잖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뭐라고? 뇌라고. 어떤 마음이 만들어져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뇌 구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슬픔을 만들어내는 뇌 구조, 화를 만들어내는 뇌 구조, 판단하는 뇌 구조,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조 없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반드시 그거 알아놔야 돼요. 황당하게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귀신도 하나의 기능이죠. 그죠? 귀신이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은, 귀신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야, 아까 학생 쉐머더라. 쉐머였죠. 그래.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본 사람. 우리 어릴 때는 귀신 얘기를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어른들한테. 귀신이 옛날에는 뭐 길도 안 좋고 등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끔끔한데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그런데요. 앞에 가시밭길이 있으면은 좋은 길 나오니까 다리 걷으라 그런데요. 이 다리 걷어가 가시밭길 가면 어디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귀신이 내 도포자락을 붙잡고는 아무리 나와도 올라켜도 안 나와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잠들었다 아침에 깨보니까 도포자락에 돌 같은데, 바위 같은데 낑겨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거라. 귀신이 뭐였어요? 바위였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귀신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귀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뇌가 만들었는 거지 않아요? 뇌가 귀신을 만들죠. 그죠? 뇌가 귀신을 만들고 그 귀신한테 내가 구속당하는 거라. 뇌가, 나의 뇌가 신이라는 거를 창조해내고, 내가 창조해낸 신한테 내가 구속당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놓고는 그게 진짜인 것 마냥 내가 착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종교학을 하는 사람 들으면 이제 펄쩍 들고 달라드는데, 신은 없어요. 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착한 신이죠. 그죠? 종교에서 만들어낸 신은 다 착하고 훌륭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좋으니까. 믿고 따라가면 내 생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이 더 평화로워지고 좋으니까 그거가 진짜건 말건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죠? 100% 그래 믿고 따라가면은 완전한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거를 뭐 긴가민가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이제 그런 건 안 믿죠. 뇌과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건 안 믿죠. 자, 어쨌든 요는 구조가 있어야지 기능이라는 게 나온다. 신이라는 게 있다면은 신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신 자체에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 신이라는 구조가 저게 따로 있어요. 신이 사람 같은 형체를 띠고 이게 온 세상 전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하나님이 없는 데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크리스천들 들으면 뭐 난리 나는데 뇌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그려보세요. 문일수라는 교수가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게도 내가 그 대학원은 서울대였었잖아요. 서울대에 그 머리 좋은 학생들 중에 내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내보다 4년 선배고 한 사람은 내 동기예요. 한 사람은 서울대 교수가 됐고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두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신을 믿어. 그리고 창조론을 믿고 우리 지도 교수는 안 믿었거든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구순이 넘으셨는데 내 천당 간다 나도 천당 간다. 막자 타면 안 되나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나가신다 그러더라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된 거지. 이렇게 생명과학을 그렇게 예, 철저하게 아는 사람도 하여간 믿는 사람은 믿어요. 뇌라는 게 참 불가사의해. 진짜로 믿는지 거짓말로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는 거짓말로 믿는 척 한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갈 대로 너무 가가지고 지금 와서 창조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뭐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아마도 그냥 믿는다 그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쨌든 좀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 구조가 여기에 이런 구조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뭐라고? 운동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운동 영역이라 앞에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1차 운동 영역이라는 거라. 요거는 중심고랑이고 여기가 중심고랑이고 뒤쪽은 뭐라고? 몸 감각 영역, 신식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뒤쪽에 여기가 시각 영역, 1차 시각 영역, 2차 시각 영역, 3차 시각 영역. 이 번호를 그래서 52개 구역으로 나누어 놨어요. 이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번호를 다 붙여놔서 여기 1, 2, 3, 뭐 4번, 5번은요, 저기 뒤에 어디 있고, 5번, 6번, 7번, 이렇게 번호를. 1차 시각 영역을 17번이라고 붙여놨어요. 아, 17번이라고 브로드만이 여기를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걸 브로드만 에어리아 17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7번 영역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거라고? 1차 시각 영역이라. 여기서 선이 분석되더라는 거예요. 선이 분석되더라. 앞에 여기 선이 분석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 1차 시각 영역에서 선이 분석이 되더라. 이 선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면이 되고 면이 합쳐져서 이렇게 입체가 되고 이게 쭉 계속 나아간다는 거라. 그래서 1차 시각 영역, 2차 시각 영역, 3차, 4, 5, 6차 막 넘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4, 5, 6처럼 말은 안 붙이고 다른 이름을 붙여요.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내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내 구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어쨌든 요렇게 요 그림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요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1차 시각 영역, 2차 시각 영역, 3차 시각 영역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 뒤쪽에서 밖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이잖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라서 가운데를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 좀 모양새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여기서는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게 뭐다? 뇌를 52개 영역으로 나누어 놨다.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뭐를 기준으로? 신경세포들이 어우러진 양상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놓은 그 구역이 기능하고 딱 일치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1, 2, 3번은 몸 감각 영역, 4번은 운동 영역, 5번, 6번 넘어가고 17번은 1차 시각 영역.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갑니다. 52가지 영역으로 이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나눠 놓았다는 것. 그리고 또 참고로 이쪽에 이 선이 이 점이 망막에서 점이 분석이 되고 이렇게 와가지고 1차 시각 피질에서 선이 분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을 분석하는 세포를 심플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여기에 심플셀이라는 말을 적어 놨습니다. 점들을 모아서 선을 만드는, 점들을 모으는 심플 세포라는 셀이라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플 세포는 점을 만드는, 선을 만드는 세포다. 그런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안 이 두 교수, 하버드 대학의 후벨하고 위젤인데 이 두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별거 아닌 거 그죠? 이 시각 피질의 선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심플셀이라는 세포는 선이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노벨상을 탄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하버드 대학교로 교수로 갔고, 한 사람은 스웨덴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교수로 갔고, 물론 미국 사람으로 귀화한 거지. 잘하면 다 미국 갑니까? 유명해지면 다 미국 갑니다. 미국이라는 게 그런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돈 잘 대주니까, 연급이 잘 대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한 사람 더 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선이 분석되고 더 나아가면서 면이 더 나아가면서 어떤 우리 몸 같으면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이런 입체로 분석이 되고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공간에 어디에 있나는 것을 분석하는 것. 내가 여기 그 대릉원인데 대릉원의 어느 그 사거리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오른쪽에는 대릉원이고 앞쪽에는 뭐가 있고 뒤쪽에는 뭐가 있고 하는 내가 있는 위치를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저 앞에 있는 학생은 이 공간 중에 앞에 내가 요 앉아 있고 저 뒤에 있는 학생은 이 공간 중에 저 뒤에 앉아 있다는 공간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세포를 장소세포라 그래요. 장소세포가 여대 해마에 오면은 장소세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라. 내가 이 공간에 나는 이 지금 앞에 에, 교단 위에 있는데 내가 이 교단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가 내 해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해마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까?
이쪽에는 창문이 있고, 저쪽에는 프로젝터가 있고, 저 뒤에는 뒷벽이 있고, 이쪽에는 이쪽 벽이 있고, 뒤에는 뒷벽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이 각각의 모든 형태가, 모든 색경이 들어와서 분석이 돼가, 그게 다 종합돼야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각각 하나의 개체를 종합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보는 시야의 모든 색경을 다 종합하는 세포가 있어야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포를 장소 세포, 플레이스 셀이라고 해요. 그거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이 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뇌의 GPS죠, 결국은. 우리 뇌의 GPS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안 이 세 사람이 201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 자, 이제 봅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 플레이스 셀에다가 전극을 꼽아놔서 그 전기가 언제 빠르륵 하고 그 신경세포가 활성을 갖느냐면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 중에 이 쥐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즉 여기 전극을 꼽아놨는 이 플레이스 셀은 이 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플레이스 셀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니다. 여기에 가니까 빠바바박 활성을 갖죠, 그죠? 여기에 가니까. 아, 일어 나와버리면은 그 세포가 활성 갖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야지 활성을 가죠. 네. 내가 여기 있다고 아는 세포. 플레이스 셀.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쥐가 이 공간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아는 각각의 세포의 플레이스 셀 세포를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 오니까 파란색의 세포가 활성을 가졌다, 그죠? 파란색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라. 이 연두색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여기 오니까 빨간색 플레이스 세포가 활성을 갖는다, 그죠? 여기 그 세포들의 활성을 표시해 놓은 거. 자, 여기에 오니까 내 빨간색이 주로 활성을 가졌다. 여기 오니까 연두색이, 여기 파란색이. 해마에 있는 각각의 플레이스 셀이 각각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라. 여기 오니까 흰색이 아니 뭐예요. 여 끝에 여기 오니까 노란색이. 여기에 있을 때는, 쥐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하고 감각이 다르겠죠. 그죠? 위치 감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그 공간에 있는 그 색경들의 서로 이제 위치 관계를 아는 노란색 세포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 이 위치 관계를 아는 연두색 장소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아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아, 이런 천재들이, 이게 진짜 천재들이. 이런 실험을 고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재들이죠, 그죠? 고안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건 아까 봤습니다. 시간이, 교실에 시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시에요? 37분. 귀는 아까 봤으니까 빨리 하고 요거만 하고 넘어갑시다. 귀가 바깥귀, 중간귀, 속귀 이렇게 나눴죠. 그죠? 속귀에, 여기에 달팽이가 속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속귀에. 내이, 속귀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 속귀다 아니다 하는 것도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참고로 보도록 하고, 고막이 여기 있죠. 그죠? 고막. 고막이 떨리니까 아까 그 뼈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떨려가지고, 이 림프를 진동시켜가지고 바질라 멤브레인이
들리잖아요. 그죠?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 고마, 이 달팽이를 펴버리면은, 이렇죠. 그죠? 펴버리면은, 아까 바닥막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닥막. 이 바닥막이, 그림이 없네. 이 바닥막이, 이 꼭대기, 여기가 꼭대기고 밑에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펴면은, 꼭대기가 낮은 음이, 낮은 음에 의해서 떨리고, 달팽이의 시작 부분은 높은 음에 의해서 떨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높은 점점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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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가 낮은 여기가 낮은 여기가 높은 이렇게 낮은 음이 분석이 되고 감지가 되고 점점 가면서 높은 높은 음이 감지가 돼가 여기서 신호가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쪽으로 빨간 쪽으로 초록색 낮은 거는 낮은 쪽으로 여기가 청각 피질이단 말이에요. 브로드만 에어리아로 보면은 41번이고 이 청각 피질이 측두엽의 이게 가측고랑이죠. 그죠? 측두엽의 가측고랑의 아랫절벽에 가축고랑의 아랫절벽, 위절벽, 위절벽은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아랫절벽에 있다. 축두엽의 아랫절벽에 축두엽의 가축고랑의 아랫절벽, 이 절벽이다. 절벽에 있다. 여기에 있고 그 브로드만 에어리아 넘버로는 41, 42번까지 해가지고 41, 42. 이게 1차 청각 영역이다. 이거를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가 쪽에 있는 것 같이 표시가 됐죠. 그죠? 이 가축면에 있는 것 같이 표시가 됐잖아. 그러나 가축이 아니고 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 이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뇌 그림에서 봤을 때 밖에 이렇게 표시해 놨다. 그죠? 밖이 아니다. 사실은 가축고랑 안쪽인데 아래쪽 벽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이런 말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 가축고랑의 이 부분을 잘라내고 보니까 아니면 제껴서 보니까 안쪽에 이거 속에 숨은 이 대뇌 피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뇌섭렵이라고 뇌섭렵이라고 이 인슐라라고 합니다. 인슐라는 결국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덮여버렸어. 숨어버렸어. 피질입니다.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에 숨어버렸다 하는 것. 그런 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바질라 멤브레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질라 멤브레인이 흔들려서 그 흔들림이 이 바질라 멤브레인이 흔들려서 그 위에 있는 털세포, 헤어셀을 흔들고 이게 흔들리니까 위에 있는 털이 흔들려서 활동전이가 이 세포가 만들어서 신호를 보낸다. 거까지. 그렇게 해서 어, 귀의 아르마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 눈의 아르마리는 망막에서 점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알아놔야 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림 보고, 이렇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더 관심 있으면 나중에 뇌과학자가 돼가지고 연구를 더 하도록. 아직까지도 노벨상 탈 거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마칩니다. 마치겠어요.